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교육 현장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 학부모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산태안 참교육 학부모회 진순희 회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산후원회 김대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다 새 자녀를 두고 계시잖아요. 네. 네, 자녀들은 각각 몇 학년인가요?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의 아들이 있고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의 쌍둥이 자매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네, 그럼 사무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대학교 2학년하고 네. 고3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재학생이 있습니다. 네. 자, 지난 봄에도 두 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걸 네. 저는 알고 있는데, 당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는데, 결국 2학기 학사 일정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나 학부모님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다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K-방역이라 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그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좀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심각성은 더한 것 같고요. 네. 일단 각종 모임이라든지 종교 활동이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 우울감은 굉장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회장님 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처음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등교 계약도 미루고 온라인 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이 다 처음이라서 대응책을 찾기까지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는 분명 좋아지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정상적인 교육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다시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그리고 불안과 함께 긴 한숨과 이 책임 없는 집단 행동을 이렇게 강행하셨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SNS에서도 이렇게 쏟아내듯이 네. 가득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좀 집에서 보셨을 때 아이들은 좀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한 상태잖아요. 네. 개학을 하고 며칠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엄마 선생님이 내일부터는 며칠 동안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래 하면서 근데 엄마 나 내일 정말 학교 안 가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고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무국장님 좀 아이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네. 저희는 특히나 이제 고3이 있다 보니까 그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취업이라든지 대입의 어떤 진학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어려움을 조금 호소하고 있어서 좀 저도 또 불안하고 좀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심정입니다. 네, 우리 사무장님 미안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좀 학사 일정도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데 현재 서산 충남 지역 등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서산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는 다르게 그렇게 완전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네. 등교 중지, 연기, 개학 연기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있어서의 학사 변경은 없지만 네. 그래도 충남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초, 중, 고 학교에서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3일 동안 4일 내지는 5일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두 학년씩,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 학년씩 1, 2학년 아니면 3, 4학년, 5, 6학년이라든지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1, 2학년, 3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두 학년이 이렇게 등교 수업을 하면은 나머지 학년은 집에서 가정 온라인 학습을 이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제 3학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매일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1, 2학년이 이제 격주로 돌아가면서 등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또 등교를 하지 않는 날에는 원격 수업을 듣고 네. 있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근데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네. 이 등교 날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헷갈리고 네.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네.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네, 학교에서 그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통신문이 있고요. 이것도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보내오고 있는데요. 그게 있고요. 각 반 담임교사를 통해서 일일 학습 안내를 해주고 있는 알림장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거는 바로 이제 학습 뭐 손실, 뭐 학습 공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네, 이게 굉장히 조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담임 교사가 네, 학부모에게 바로 이제 연락을 취해서 네. 이게 이제 해결이 되도록 이제 해주고는 안내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날짜뿐만 아니라 상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도 30분으로 단축을 했기 때문에 네. 학교 시간도 다 아이들마다 다르고요. 네. 서산에 이제 조금 이제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는 매일 등교를 했었어요. 예. 매일 등교를 했지만 오후에는 집에 가서 원격 수업을 하는데 원격 수업도 아이들 학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학부모가 집에서 이제 정말 헷갈리겠네요.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는 저학년은 뭐 월수금 뭐 이렇게 화목 그러니까 고학년은 화목 이렇게 등교를 하다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면서 네. 뭐 저학년은 매일 등교, 그다음에 고학년은 월수금 등교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지금 이렇게 2단계로 격상이 네. 되면서부터는 이제 격주가 아니라 4일 가고 나머지 학년은 뭐 10일 내지 10일 정도는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로 가정통신문을 네.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네. 학부모는 너무 많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지만 보지 않으면은 바로 아이들한테 바로 손해가 가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됩니다. 네. 네. 뭐 정말 학부모님들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사무국장님, 특히 고3 학생 이 자녀를 또 두고 계신데 뭐 학생들이 뭐 걱정과 불안도 좀 큰 상황일 것 같아요.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좀 학생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초등학생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자란 학생이기 때문에 네. 좀 걱정 이렇게 저희들이 챙겨주는 건 좀 덜한데 일단은 대입이라는 부분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또 학생들이 또 있잖아요. 예. 대입 학사 일정이 또 미뤄지다 보니까 또한 또 수업의 그 효용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뭐 그 자기들의 이제 그 전에 학생들하고 재수하는 학생들하고의 어떤 차이가 공백이 심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잠을 또 잘 못 자고 우울해지고 네. 저희 아이 친구들도 벌써 저랑도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네. 좀 대화도 많이 하고 네. 예, 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또 그런 또 좀 아빠로서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모든 상황들이 좀 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네, 뭐 방학도 방학답게 못 보내고 좀 이런 학생들 지켜보는 우리 뭐 엄마의 마음 좀 어떤가요? 네, 어디를 가더라도 뭐 하다못해 바로 집 앞에 편의점을 가더라도 마스크는 정말 필수로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대화는커녕 그리고 마음 놓고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돼요. 그래도 아이들은 2학기에는 정상적인 교육 환경이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로 네. 정말 그런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네. 의료진들이 계시잖아요. 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는 가족 단위 외출을 빼고는 정말로 사실상 여가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 자체가 전무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자, 우리 사무국장님 아빠로서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맞습니다. 그 방학이라는 부분이 애기들한테 밀린 학습이라든지 또 자아 성립이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에 있는 게 방학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도 저번에 출연했을 때처럼 애기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가끔 뭐 산에 가서 또 등산을 한다든지 네. 애기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빠로서 찾아서 일단 뭐 저는 한다고 하는데 네. 또 아이한테는 만족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부모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지자체와 교육청 각 학교마다 이 방역 대책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진순 회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가정통신문으로 이렇게 많이 그 활동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자주
문자를 보내주시고 네. 학교에서도 문자를 보내주시고 소통을 좀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들이라든지 아이들한테 그런 상황들을 얘기할 텐데 저로서는 아직은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좀 어떻습니까? 아,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담임교사 혼자서 한 학급의 아이들을 다 관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고 네. 이 사태가 조금 진전이 될 때까지 전문 인력을 조금 배치를 하는 예산을 좀 확보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이런 인력 배치를 이제 하면서 방역 체계도 더 이렇게 강화하면서 그런 이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고요. 예. 그리고 또 안심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집, 밀접, 밀폐된 그런 공간의 방문 자제와 그리고 다수가 모여서 뭐 이렇게 대면하는 사적 공적인 그런 모임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도 있고요. 그리고 방역 물품 비치 내지는 개인 위생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교육 당국의 어떤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만족한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 학부모님들의 돌봄 피로도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육아 스트레스 등의 좀 문제가 우려되는데 네. 좀 어떤가요? 아, 네. 직접 돌봄을 하는 가정에서는 정말 이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네. 정말 그 피로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서산의 어떤 작은 마을의 경우에서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각 집으로 학년별로 모아가지고 네, 온라인 학습도 시키고 돌봄도 하고 했던 생활을 했었어요. 예. 지난 코로나 처음 사태가 발생했을 때요. 그랬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네. 하지만 2달 이상을 그 아이들을 돌봄하면서 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노력은 그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정말로 네, 그럴 것 말로 같습니다. 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교적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이제 주부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가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연월자 휴가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심각하게 퇴사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특히나 9월 11일 이후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긴급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들께서는 개인적으로 돌봄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조차도 일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사무국장님, 그러면 특히 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재택근무 등 시간을 내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저희도 자녀가 셋이고 또 맞벌이라는 그 어려움으로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둘째 아이가 고3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에 또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서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아침에는 아빠가, 저녁에는 엄마가 또 이렇게 아기들을 위해서 등교를 시켜주는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직장 생활하는 부모들은 더군다나 더 힘들 것 같고요. 뭐 자영업을 한다면 뭐 그 시간적 여유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피로도라든지 힘든 부분들이 한 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힘듭니다. 네. 자, 또 뭐 가장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급식 부분인데 네네. 다행히 뭐 다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상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급식실이잖아요. 네. 하지만 급식실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닌가 하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네. 이유는 좌석마다 설치된 칸막이가 있어요. 앞에 투명으로 된 네, 칸막이 네, 말씀하시죠. 투명된 네. 아크릴 칸막이가 딱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급식실에 가기 전에 그리고 교실에서 충분히 담임 교사를 통해서 안전 교육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서 있게 이렇게 실을 이용하면서 급식을 이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해진 인원이 정해진 시간 안에 급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바로 방역을 하고 네. 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해진 인원이 들어와서 다시 또 급식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급식실만큼은 정말 학교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좀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밀접, 밀폐된 공간인 그 학교에서 확산이 될까봐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걱정도 했었고 학부모로서 많이 불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방역 대책과 그리고 사태 심각성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한 덕분에 그런 일은 그리고 학교가 근원지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지만 여전히 과밀 학급의 경우에는 그 급식실에는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가 교실 안에서 책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비말 차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이들에게는 마스크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예. 굉장히 좀 그렇고요. 과밀 학급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거리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붙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조금 그 부분이 불안하고요. 또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이제 수업 시간도 단축됐지만 쉬는 시간도 단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손까지 정확하게 깨끗하게 씻고 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손 세정제를 이용하는 건데, 예. 근데 아시다시피 손 세정제가 잘못하면은 이제 시력도 뭐 이렇게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솔직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과연 계속 사용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네, 그것도 솔직히 조금 걱정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예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네, 본인이 가지고 간 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물조차 마시지 않아서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그 아이의 솔직히 이제 뭐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사무장님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초등학생은 없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회장님만큼 못 느끼는데 우리 아이하고 하교를 하면 꼭 저는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땠냐? 급식 먹을 때는 어땠고 친구들하고 놀 때는 어땠고 공부할 때는 어땠냐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3인 아이가 이제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애들이 학생들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책임감 때문에 선생님이든 학생회에서 좀 이렇게 마스크를 좀 써달라 요구를 하면 조금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학생들이 왜 이런 때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학생한테 좀 교육을 잘 시켜서 집에서 받는 교육이 더 밖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꼭 따라줬으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어떤 대책들이 더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예산의 어떤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까도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방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대안들을 좀 교육당국에서 마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거라 합니다.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어서 어떤 대안, 어떤 대책을 딱 세우기에는 저는 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사태가 솔직히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설령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는 또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렇게 악화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 이것을 해결하고 대책 마련하고 이렇게 처리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는 정부나 이렇게 교육당국의 어떤 입장과 그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이 이제 이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내후년까지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교육당국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특별 대책위원회 이런 사태에 대비하는 이런 위원회를 좀 조직을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방역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매뉴얼처럼 그래서 저희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 1학기 때는 이 자리에서 두 분
네, 만약에 뵌다면 네. 코로나19를 극복한 이야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 자녀를 둔 학부모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제대로 부족함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